정청래 대표가 오늘 김어준 방송에 직접 나가서 그 중수청법 45조는 청와대에서 통편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안 조정은 알려진 것처럼 당내 강경파가 밀어붙인 결과라기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가요? 우리 민주당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글쎄요, 뭐 오늘 대표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견도 담긴 거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견도 담긴 거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하자는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최초에 나왔던 당정청 협의안 자체가 많이 수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너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이 개혁이다라는 생각.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당 이후 제가 당 들어온 지 한 16년 됐는데 거의 뭔가 우리는 왜냐면 진보,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바꾸자는 쪽이니까 바꾸자고 개혁안 얘기할 때마다 10걸음 가자는 거, 이거 너무 빠르니까 한 3걸음만 먼저 갑시다라고 얘기하면은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약간 그런 논의 구조가 늘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서도 그게 드러났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좀 정부가 주도했던 안이 원래 당에서 좀 강경한 분들이 주장하던 것보다는 많이 좀 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조금, 그러니까 한 뭐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 느낌으로 한 절반 정도 드러내기로 했던 것을 한 70~80% 다시 살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청와대 안이 많이 반영됐다는 차원에서 지금 대표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결국 최종 결과안이 나온 안이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변형됐잖아요. 네. 수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결국 강경파 분들이 말하던 것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여져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난 주말 내내 대통령께서 X를 통해서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된다. 또 검사가 다 악마는 아니지 않느냐. 약간은 조금은 강경파들과는 좀 거리를 조금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이제 통과된 법 자체는 굉장히 강경파에서 주로 주장을 하던 내용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김현 대변인. 그렇죠. 뭐 저는 뭐 개혁하려다가 초과 삼간 다 태운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한 줄기의 어떤 희망을 사실 좀 찾아보려고 했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정청래 대표가 그랬잖아요. 뭐 원팀, 뭐 원보이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거의 다 됐다라는 거. 그리고 2가지 정도 그냥 양보해준 셈처럼 남겨놓은 게 결국에는 그냥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잘 반영된 결과인 것처럼도 이야기를 하자요. 뭔가 한 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과연 한 팀이 된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네. 이기인 총장이 보시기에는 누가 이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누가 이겼다는 조건보다 네. 그러니까 힘겨루기처럼 사실 보여졌죠. 그럼 WWE야? 그러다가 네. 갑자기 그냥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중수청 45조 네. 이걸 대통령실에서 드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 대통령실이 뭔가 강성파들과 갈등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른 방면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여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포용해서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당은 당대로의 명분을 챙기는 저는 그런 약속 대련으로 보여져요. 지금 내용을 보면 중수청 45조가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잖아요. 네.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말은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들은 독소 조항인데 국민들한테 되게 좋은 조항이에요. 네, 그렇죠. 내용은 대부분 뭐 협의하라 그쵸. 아니면 뭐 그냥 이걸 그러니까 수사사항 통보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인지 네. 그래서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없애는 게 강경파가 요구하는 거고, 그동안 엑스트위터 통해서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이미지를 줬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쇼잉 정치는 잘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개헌으로 그 담론과 의제를 넘겼잖아요. 넘겼죠. 이걸 보니까 확실히 정치적 수는 뛰어난 사람인데 네. 이게 과연 이 검찰 개혁이 과연 정치권이 중심이냐 내지는 민생 수사 또는 국민들이 중심이냐,
이건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약속 대련으로 탁탁 했는데 지금 감정이 너무 상했어. 그러니까 약속 대련하다 퍽 때렸을 때 원래 야 살살 때리기로 했잖아 했는데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처음에 장난으로 이렇게 툭 하다가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 장난으로 하다가 네. 그 수준으로 지금 당이 사실 많이 분열됐거든요.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리고 지금 아직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그 보안 수사권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계속 보안 수사권 얘기를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로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저는 보안 수사권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 원래 얘기했던 거를 그래도 좀 관철시키는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 이 검찰개혁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 진보 진영 안에서도 진보 진영의 법조인들도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이건 남겨놔야 된다. 이거는 왜냐면 정말 소수의 정치 관련 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진보 진영에서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2차전이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왜 뒤로 넘겼을까라고 좀 의문을 가져봤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글쎄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가장 휘두르기 좋은 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 남겨놓고 싶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의 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친청, 친명, 즉 유이재명 요 세력 간에 어디가 더 지금 막강한지에 대한 어떤 성적표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유이재명이 정말 실체가 아주 크더라. 그러면은 이것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 법사위에서 중수청법 45조 아예 드러내고 뭐 여러 가지가 안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원래 대통령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재가를 하거나 이제 그때 끼어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즉부터 뭐 대통령이 뭐 원팀이 되어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만약에 우리 정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한국 대통령제에서는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네. 말이 안 돼. 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붙을 수가 없는 게 구조도 어렵고 네. 단어도 생소하고 맞아, 이러니까 일단 뭔지 몰라. 네. 여론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계속 저들은 검사를 악마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자꾸 끌고 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곽상원 의원님이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검찰개혁은 동의어가 아니다. 자꾸 여기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전 그게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맞아요. 좋은 의원님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좀 이 민주당이 상기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문제는 조금 좀 보니까 특사경 문제. 네,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특사경을 통해서 그때 이제 상대편 토론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의 병원에 쳐들어간 게 한 것 아닙니까?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지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의 수사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선출된 지자체장의 지휘를 받게 돼요. 이러면 민주당 단체장이 국민의힘 상대편 후보한테 경찰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은가? 오히려 우리가 수사권 남용을 막자고 검찰개혁을 하지만 지자체장들한테 이 수사의 사법화 내지 수사의 정치화를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남용을 더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좀 언급을 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 그리고 이 검찰들의 정치인에 대한 이런 정말 과도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민주진영의 약간 분노 이런 것들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풀어내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책에 이 감정을 담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 분노, 검찰에 대한 분노를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지지자들한테 얘기하고 함께 이 검찰이라는 뭐 악마라는 표현을 하지만 검찰 나쁜 악마 같은 짓을 했던 게 분명 있잖아요. 근데 악마 같은 짓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과 그래서 제도를 건드리는 거는 전 명확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이 분노가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그건 좀 아쉬운 게 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굳이 이 정책적 논의를 할 때 들이대는 거는 그래서 곽상원 의원이 이거는 들이대지 말라고랑 한 거도 전 그거에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좀 감정적인 입법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보완하겠다. 앞으로 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아예 수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서 이게 시행됐었을 때 물론 이제 수많은 뭐 부작용이라든지 조금 미비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할지 되게 이제 좀 궁금하긴 해요. 되게. 예. 네, 이게 민생에 정말 너무나 큰 변화를 갖고 오는 법들인데 지난번에 그 법 왜곡제 할 때도 우리가 일명 그 누더기 입법이라고 마지막까지 지웠다가 뭐 고치고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 이 근 한 10년 정도 이 정치사에서 정치 검찰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법에 무지했던 제 입장에서는 검사 뭔가 왠지 뒤로 거래하고 나쁜 사람 같고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면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1%의 그런 뭐 특수부 혹은 뭐 권력의 칼을 들이대는 그런 일명 뭐 정치 검사가 있을지언정 네. 99%는 결국에는 이 경찰의 수사에 미진한 것들 그리고 네. 경찰을 감시하거나 권력을 감시하면서 민생을 지켜주는 게 검찰의 순 기능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완전히 이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는 거죠. 개혁하려다 네. 초과상관 태우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정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인가라는 거에 좀 의문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뭐 분노가 있다는 거는 제가 공감을 하겠어요. 민주당 진영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도 있겠지만 아까 성치훈 선생님 말씀대로 좀 이성을 찾아야 될 때라고 보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일부의 정치적 사례를 가지고 99.9999%의 기본적인 민생 사건들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사례와 데이터를 좀 꼼꼼하게 헤아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정인이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입직 시험에서 그 과목이 다르다면서요. 맞아요. 네, 검사와 변호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수사 관련된 그 법이 되게 많고 경찰은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효율성과 어떤 뭐 규모가 처음부터 다른데 1차 수사기관 경찰에서 잘못해버리면 다시는 뭔가 재기에 뭔가 이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후폭풍을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이제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지금 특사경 문제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특사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이에요. 맞아요. 행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인데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그 수사권을 그 한정적으로 부여를 하는 걸 특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아실 만한 것들은 이제 체납, 국세청, 38기동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특사경이고요. 그다음에 관세청. 우리 이제 범죄와의 전쟁에 최민식 선생님이 예전에 그 관세청 근무하실 때 관세청 공무원들이 특사경이에요. 맞죠. 그게 또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 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꼭 비리 있는 최민식 씨를 얘기해요. 아니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쉬운 예를 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관할 감독권은 이제까지 이제 검찰이 가지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예 어떤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청의 청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각부의 어떤 그 감독 관할을 할 수 있는 감독자가 아마 이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특사경이 있거든요. 이 시청 업무에서도 이제 수사 업무가 되는 경우들인데 보통 우리가 그걸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장이 그러면 이제 특사경을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제대로 된 증거 확보라든지 어떤 수사가 될 수 있을까? 수사권이 없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수사는 부여는 돼 있어요. 수사권 자체는. 있고. 근데 수사를 해서 수사에 대한 감독을 누가 할 것인가? 이제까지는 이제 그걸 모두 다 관할 검사들이 했었거든요. 관할 검찰청 검사들이 이제 그걸 다 맡아가지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분명 부실 수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부실 수사 또는 과도한 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건 누가 이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나. 이게 근데 감시 감독이란 말이 조금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견제를 해야죠. 서로 견제 또는 저는 협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협조. 요즘에는 뭐 검사라 그래서 뭐 경찰한테 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범죄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들었지만은 우리 최주봉 검사가 뭐 전화해가지고 뭐 경찰서장한테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맞죠. 진짜 그런 시대가 옛날이고. 아니죠. 그런 예.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럼요. 시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네. 막 오토바이 타고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때 나팔바지 입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저는 이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예.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봤더니 음. 이 용어도 너무 어려워서 특사경, 네, 음. 특별사법경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 21,200명 정도 아. 있고 2만 명. 각 부처별로 이렇게 또 지자체별로 다 이제 투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분들은 행시를 받고 음. 그래서 검사가 이제 견제를 하고 상호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검사 자체가 전문적인 법 지식, 이 사법 어떤 지식을 갖춘 준사법 기관처럼 행동을 하는 개개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완하고 서로 이제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해왔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면은 이 특사경이 말씀하신 대로 강압 수사를 하고 뭐 우리 양평 공무원 사건처럼 강압 수사 때문에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파헤쳐가지고 이것을 수사를 할 것인지 그렇죠. 네, 서로 수사하려고 하겠어요? 책임 소재. 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지자체나 장관의 책임으로 되는 거고 그 상위 권력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사관계가 너무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봤더니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이 기소율도 45%다라고 하는 거면 네. 나머지 55%는 기소감이 아닌 것을 수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는 과잉 수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이 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이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수사 경력 1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 시킬 어떤 그 유예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들을 좀 주고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시민들이 되게 이게 그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근로복지공단 우리 네. 노동청이라고 하죠. 고용노동청 네. 거기 가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있었을 때 거기 가서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다 특사경이에요. 그 이렇게 잠바 보시면 특사경 잠바가 있거든 점퍼가. 특사경 써 있습니다. 네, 써져 있어요. 어. 특별사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설명하는 카드랑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이게 부서를 이동하면 그분들은 또 그 업무를 안 하세요. 전문성이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보통 이분들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행정을 원래 원칙적으로 하는 공무원이지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는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본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 중수법청법 45조와 어떤 뭐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조금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일단 시행이 된 다음에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법이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좀 그렇게 한번 보시고.